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시드 투자 및 투자금 확보 전략의 강의를 맡게 된 가이어벤처 파트너스의 조재만 수석심사역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강의를 좀 들으셨겠지만 요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실생활에 많이 도움되시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폭넓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카테고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더 파이어러츠라는 수산 기업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부 지원 활용 사업이라든지 계약서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받으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강의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일단 투자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 투자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투자자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다가서야 되는지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구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벤처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의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한 지금 상황이 저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의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함. 자, 보통 우리가 투자 업계에서 얘기하는 투자 기간은 약 7년 이내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창업 초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기간들을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이제 도약 단계 이렇게 해서 설립한 지 3년, 그리고 3년에서 5년, 5년에서 7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보통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 사업들이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7년 이내 말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전통적인 기업들. 그러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뭐 우리가 뭐 영업이익이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처음에 창업을 하고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요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도 되게 길어요. 보통 1년에서 3년 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 이 벤처 투자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전문 엔젤, 클라우드 펀딩, 그 다음 엑셀러레이터 요렇게 이렇게 세 군데가 여러분들처럼 설립한 지 한 3년에서 5년 사이 요 기간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들인데 요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전문 엔젤, 엑셀러레이터들은 약간 자금이나 금액의 약간 형태로 보면 굉장히 좀 적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입니다. 자, 밑에를 한번 보실까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C라고 하죠. 그 다음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바로 증권사나 금융권들이 이런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고 같은 형태이지만 VC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하고 형태가 좀 다르게 LLC 형태, 유한 책임 사원이라는 형태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LLC 형태의 VC들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 놓은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과거에는 엔젤 투자와 벤처 캐피탈의 투자 시점, 투자 시기 등이 구분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투자의 시점에 상관없이 다양한 투자를 활동을 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초기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엔젤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창업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위험의 허용도도 높고 수익성도 높겠죠. 근데 우리 같은 VC들, 저희 같은 이제 VC 투자 회사에서도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창업 초기 설립된 지 1년 이내, 2년 이내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의 형태가 나눠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자,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굉장히 앞 단계죠.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엔젤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긴 해요. 하지만
그 이후 단계에서는 뭐 마이크로 VC도 있고 벤처 캐피탈의 투자 선호 영역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분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기업들을 빨리 투자자들이 선호를 하고 빨리 찾아서 투자의 목적과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시장에서 동반 성장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성장 단계를 지남에 따라 단계별 자금 조달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게 바로 제가 큰 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엔젤 투자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벤처 캐피탈은 미들 스테이지, 가운데를 선호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이 영역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많이 섞여져 있는 레인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받아야 할지 그 부분을 준비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최근 요즘 부쩍 자주 돌리는 소식들이 있죠. 쿠팡, 쏘카, 뭐 옐로우 모바일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핵심 사항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양 펀드나 아니면 수산 펀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번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데 지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정부 지원 사업에 우리가 피칭을 하거나 우리가 가서 발표를 하면 돼요. 근데 투자는 조금 틀려요. 투자는 우리 피투자 회사하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하고 서로 어떠한 관계로 우리가 투자의 요건을 정의하고 같이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의 아이템과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정부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투자는 투자를 하는 사람과 투자를 받는 사람 간의 이 밸류에이션 조정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정부의 자금들을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 바로 이 모태펀드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펀드로서 2005년부터 2035년까지 다양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저희 같은 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이 펀드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런 투자들이 여러분들의 좋은 기업들의 투자가 되어서 이 시장을 성장하고 해양, 수산 이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자, 오늘의 이제 가장 주요 키포인트죠. 그러면 우리 같은 피투자 회사가 어떻게 투자를 받아야 돼요?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바로 IR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자, 위에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커머스, 뭐 푸드테크, 핀테크, 컨텐츠, 모바일, 에듀케이션 그냥 인터넷에 치면은 우리 스타트업 지도들이 나와요. 근데 과연 여기에 해양수산은 왜 우리 카테고리가 없을까? 근데 최근에 해양수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더파이어리츠라든지 뭐 얌테이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 어떻게 포인트를 잡았냐면 다른 모든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투자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하고 차이입니다. 물론 투자의 형태 중에 채권의 형태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벤처 캐피탈과 일반 금융기관을 어느 정도 좀 비교를 하셔서 투자를 약간 요건 정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벤처 캐피탈은 투자라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일반 금융기관은 융자입니다. 투자는 지분의 형태로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전환권이 섞여 있는 전환사채로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출은 완벽하게 틀려요. 대출은 우리 돈을 언젠가 갚아야 돼요. 예. 근데 투자는 우리 회사의 지분으로 들어와서 동반 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피투자 회사도 투자자한테 우리가 어떠한 점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프로포즈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많이 섞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업 계획서와 일반적인 IR 자료를 가지고 이제 투자자를 이제 찾아갈 건데 그럼 투자자들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투자를 하느냐? 자, 요거를 이제
우리 같은 이제 투자 운용사에서 진행하는 형태거든요. 자, 우리 같은 투자 심사역들이 대상 기업을 발굴을 하고 그 회사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아니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든지 이런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개별 사업 설명회를 많이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자와 피투자 회사가 만나게 되죠. 그런 다음 서로의 조건을 논의하면서 기업 실사도 마치고 투자 조건의 협상, 이 협상을 한 다음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정부와 아니면 운용사들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라든지 IR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목에도 나왔듯이 투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투자 전략을 안고 가느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투자 유형 및 프로세스를 통한 사업계획서 바로 이 부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로 IR 자료를 준비하러 넘어가기 전에 투자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투자 정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나의 아이템에 대한 발표는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템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투자를 받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투자자하고 먼저 협의를 좀 해서 나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부분을 준비를 좀 안 하세요. 왜냐? 이게 바로 기업의 이제 용어인데 기업의 용어들은 보통 전부 다 우리가 재무나 회계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형태가 바로 캐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투자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한 3, 4시간 저희가 티칭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학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지분 출자, 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 연계 채권, 그러니까 여긴 채권의 형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 투자, 요 형태로 대부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투자 회사의 뭐 대표자분들이나 이런 재무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도 요렇게 투자 유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IR 자료를 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우리가 피칭을 하죠. 그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IR 자료의 목차를 보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IR 자료 목차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회사 소개, 제품 및 기술, 우리의 경쟁력, 사업 추진 전략, 재무계획 및 투자 제한. 이 부분이 스타트업 IR 자료의 목차 구성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이걸 발표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초조해져요. 근데 순서를 어떻게 잡냐면 대부분 이 회사 소개 첫 번째, 두 번째 시장 현황, 자 여기까지 잡으시고 세 번째 이제 우리 아이템 설명이에요. 이 일반적인 목차입니다. 네 번째, 그 다음 재무 계획. 예. 그런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투자 요건 정의가 들어가겠죠. 다섯 번째, 기대 효과. 보통 여러분들 발표를 하시거나 업무를 진행을 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목차를 잡고 진행을 하세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좀 가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발표를 하시다 보면 이 회사 소개하고 시장 현황을 처음에 딱 시작을 하시면 내가 좀 떨리거나 그렇다 보니까 저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아이템 설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이 여기가 보통 한 70% 이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 동기, 서비스 소개, 추진 현황 계획 및 투자 제안, 회사 소개가 나와 있는데 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바꾸셔도 돼요. 근데 이 회사 소개라는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투자자 담당자분들이나 심사역분들은 여러분들의 피투자 회사를 항상 검토하고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유사한 기업들이나 동종의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회사 소개 부분에 너무 치우치거나 이 사업 동기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면 그 회사의 본질적인 아이템이 무엇인가라는 게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 서비스 소개하고 기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 70%에서 한 80% 정도를 할애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업들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인더스트리, 우리가 속한 산업군이나 우리의 아이템이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거나 우리 회사는 어떻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영업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매출이나 영업, 이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나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저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투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도 많이 만들어서 자료를 많이 만드는데 미팅을 끝나고 나면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서비스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러고 나서 연락이 없죠. 과연 왜 그럴까요? 예.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IR 자료나 이런 형태나 예쁘게 만든 게 아니고요. 회사의 아이템, 전략, 경쟁사와의 차별점, 요 부분 세 가지만 정확하게 들어가도 여러분들 투자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자, 두 가지 IR 자료를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IR 자료는 내용도 많고 꼼꼼하고 그냥 우리가 페이퍼를 보기에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보통의 대부분 IR 자료를 발표를 하실 때 이런 형태들을 약간 선호를 하긴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발표와 투자 자료 검토는 틀려요. 투자 자료는 우리가 백데이터로 어펜딕스로 받으면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투자자와의 IR을 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회사 소개하면서 이 정도까지 업무하면서 한 10분, 여기 얘기하면서 한 10분, 한 3, 40분 넘어가면 굉장히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투자자라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정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은 이런 우리 생태계라든지 해양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엔젤 투자의 선순환 과정을 보더라도 개인의 자금을 통해서 벤처기업을 자본 투자하고 성장 지원해서 캐피탈 게인, 수익성을 추구하는 부분이고 우리 기관 투자자라든지 해외 자본, 정부들도 이와 같은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나는 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자신감이 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IR 자료 작성과 사업계획서의 작성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제출하는 피칭 자료나 이런 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조금 서툴다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내용을 짚어주시고 비주얼하게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해양수산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먼저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해양수산에 대해서 투자를 받고 싶은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서의 펀드라든지 벤처캐피탈을 선정하시면 투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가 기회가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 유형을 특징화하고 있는 창업 투자의 테마형 펀드, 바로 해양, 수산, 수산 벤처, 바이오 요런 펀드에 적합하게 저희가 피칭을 좀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벤처 캐피탈의 심사 항목을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량창 투자라든지 뭐 대기업 뭐 요런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의 시너지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이런 언론 매체나 공신력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언론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포머셜, 광고성 기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내용들을 담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VC나 투자자들을 만나기 어려우면 정부 기관이라든지 운용기관을 통해서 펀딩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좀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IR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나 IR 자료를 만약에 못 쓰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티칭이나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 대표자분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서 투자자분들한테 우리를 피칭을 하면 여러분들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뭐 달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약간 공허하게 공중에 얘기하시는 것보다 좋은 IR 자료, 사업계획서를 다른 부분들을 조금 모방하셔서 우리 아이템이 그 자료 안에 잘 숨어들어서 그리고 잘 표현화되게 만들어서 투자자분들하고 잘 매칭이 돼서 좋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담당자분들과 저희 창업 투자 회사들 VC의 담당자분들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